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지구과학 1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성으로서의 지구 가운데 생명체를 지키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지구 환경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 그 가운데 남아메리카 연안 바닷물이 따뜻해진다고 해봅시다. 단지 그 지역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치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경계로 해서 동아시아 서쪽은 열대저기압 수가 감소하고요. 중국은 열대저기압, 쉽게 생각해서 태풍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남아메리카 연안 지역인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은요, 서태평양 지역인 아시아에 가뭄을 일으키고 남태평양 지역에는 산불을 일으키고 합니다. 기권, 직권, 수권이란 말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계로 기권과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등이 있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각 영역으로 구분하고서요. 각 영역의 특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 나와 있죠. atmosphere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는 보캐블러리 같은 영어 단어집 가지고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른 거 공부하다가 또는 생활하다가 그때 이제 단어 찾아봐서 대기가 나왔네. 대기가 영어로 뭐지? 사전 찾아보고 지구라는 단어가 나는데 지구가 영어로 뭐였더라? 하면서 그렇게 사전 찾아보면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거예요. 예.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기권, 즉 대기권은요.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또 지구대기는 지구계 안에서 가장 움직임이 크고 빨리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륙권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륙권은 대기권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권의 가장 아랫부분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대륙권에는 대기권 질량의 70%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안에 있는 대륙권의 두께는 약 12km 정도이고요. 활발한 대류작용으로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는 기체의 혼합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는 기체의 혼합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는 어떤 기체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질소와 산소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소량의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있고 또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또 헬륨, 수소 같은 이런 가벼운 기체도 이제 대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지금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실 효과 자체는요,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떠올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온실 효과가 인간에 의해서 더욱 커져가지고서 기상이변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대륙권 위에는 이제 성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권에는 대륙권, 성층권, 열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륙권 위에 이제 성층권이 있는 거죠. 두께는 성층권의 위치는 약 10에서 50km 사이에 있고요. 기상 활동이 활발한 대륙권과는 달리 여기는 대기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오존층입니다. 성층권에서 높이 25에서 30km 사이에 오존이 대량 분포해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오존층이라고 해가지고 오존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오존이 좀 많이 몰려 있어서 밀도가 조금 높은 부분을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오존층에서는 태양의 자외선을 대부분 흡수하고 있죠. 그래서 오존층에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고 있어서 이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 의한 산업화로 이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레온가스라는 기체가 인간이 만든 합성가스입니다. 이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프레온가스 사용을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프레온가스를 스프레이 같은 데 넣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프레온가스 대신에 LPG 가스 등을 스프레이 같은 데 넣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존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권을 살펴볼 텐데요. 지권은 쉽게 말해서 땅을 말합니다. 지권은 지표 아래에 있는 단단한 부분이 지각과 지구 내부가 지권이 있고요. 지권에 속하는 지구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중학교 때 여러분이 공부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지각과 지구 내부를 살펴보면요. 지구 내부는 지각과 멘틀, 외핵과 내핵 등 4개의 층으로 지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이 되는데, 해양 지각 밀도가 대륙 지각의 밀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크고요. 또 멘틀은 지각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멘틀 밑에는 외핵과 내핵이 있죠. 이 내핵과 외핵은 철과 소량의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권에서 밀도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외핵은 액체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내핵은 고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권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권은 땅이고, 수권은 지구상의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과 그 다음에 물의 고체 상태인 얼음, 즉 빙하가 수권에 포함되고 있죠. 수권에는 바다와 호수, 강은 물론이고 지하수와 물이 얼어서 생긴 빙하가 있습니다. 지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멘틀이었듯이요. 수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해수, 즉 바닷물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은 태평양, 대서양이 큼지막하게 지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바닷물이 수권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에는 또 짠 바닷물하고 이제 그렇게 짜지 않은 민물이 있잖아요. 민물인 육수의 대부분은 또 얼음 상태인 빙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글레이셔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물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민물, 즉 육수죠. 우리 바닷물, 짠 바닷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로 빨래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물은 육수고, 그 가운데서 강물, 호수, 지하수 등이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빙하를 녹여서 이제 물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에서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전체 물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요, 바닷물에 염류와 같은 광물질을 공급하고, 또 육지에서는 땅이 건조하지 않게 대지 수분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계 내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기권과 지권, 수권처럼 무생물뿐만 아니라 생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체를 일으켜서 우리는 지구 구성 성분 가운데 생물권이라고 하죠. 생물권은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생명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기체는 지권의 구성이나 기권의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친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생물권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전체의 온도 조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구 온도 조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생물권이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온도 조절 파괴 역할은 인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지구 평균 온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바다입니다. 자, 외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마지막으로 외권이 있는데요. 외권이 뭐냐면 지구 밖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밖 우주를 우리는 외권이라고 하는데, 지상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우주 공간을 우리는 외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권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는 벤 앨런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벤 앨런대는 자기권인데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벤 앨런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풍에서 이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로 이렇게 쭉 실려오면은 자기를 띠고 있는 벤 앨런대가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기권에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걸러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외권에서는 이 벤 앨런대가 태양풍으로부터 생명체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각 구성 요소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다른 요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권 가운데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곳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지구 내부보다는 지구 겉표면인 지표면이겠죠. 또 햇볕과 대기, 바닷물과 직접 맞닥뜨려서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권 가운데 이제 육지, 바로 지표면은 지구 면적 가운데 29%를 차지하고 있고, 지권 중에서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구 면적의 약 29%를 차지하는 육지의 지표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죠. 이 땅은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흡수한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면서 지구 표면 온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지표면을 구성하는 토양은 또 생명체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화산이 활동하면서 화산가스를 또 지표면 밖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화산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대기 구성 성분에 변화가 생기겠죠. 화산재는 태양빛을 막아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요, 그 지역의 농작물에 이제 냉해가 발생하는데, 그 화산재가 이제 태양빛을 가리니까 햇빛이 많이 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게 흉년이 듭니다. 단지 그 지역뿐만 아니라요, 큰 화산이 폭발할 때, 즉 대형 화산은 지구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커다란 화산이 폭발하면 이제 화산재가 그 지역만 쭉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서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재, 그 작은 알갱이가 엔진에 이제 들어가서 비행기 운항에 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도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층을 우리 또 기권이라고 하잖아요. 기권은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구성 비율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듯이 지금으로 현재 시간으로부터 약 40몇 억 년 전서부터 이제 이 대기권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서 지금과 같은 구성 성분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기권은 이제 수증기,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소량의 수소와 헬륨,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권의 구성 기체는 지권, 수권, 생물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지구계의 평형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권 가운데 대륙권 살펴볼게요. 대륙권에 있는 수증기는 구름을 만들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배웠을 겁니다. 이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또 구름을 통해서 지표면에 이제 비가 내리죠. 또 땅에 떨어진 빗물은 강이나 호수,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수권의 성분인 바로 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대륙권에서는 바람이 해류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처럼 기권의 대기는 지구 전체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온실 효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실 효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실 효과가 무조건 나쁘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닐하우스 안에 난방장치 있으면 따뜻할 거고요. 난방장치 이게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바깥에 그 추운 그 바람은 이제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추운 이제 추위는 이제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 대기에서 일어나는 온실 효과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즉 화성 굉장히 춥잖아요. 앞 시간에 화성 온도 이제 평균 온도 배웠죠. 영하 거의 60몇 도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화성처럼 춥지 않게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권 말고 이제 성층권 살펴볼게요. 성층권에는 우리들 귀에 익숙한 오존층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존층은 친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보기에는 힘들지만 이제 공기가 맑고 빛 공해가 적은 이제 그런 지방에 내려가면 이따금씩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똥별이 뭔지는 아시죠? 우주 공간에 떠돌던 작은 천체가 어떻게 해서 이제 지구 인력에 이끌려서 지구로 쭉 오는데, 이제 지구 대기와 그 우주 천체가, 작은 우주 천체가 마찰로 일어나서 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별똥별이죠. 근데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주 천체가 그냥 그대로 운석이 돼서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그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 자체는 물론이고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도 큰 위협이 되겠죠. 단지 뭐 그 운석에 맞아서 죽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 충격파 때문에 이제 강한 먼지가 일어나서 하늘을 뒤덮기도 하고, 또 그 폭풍 효과로 주변이 쭉 날아가죠. 그래서 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달 보면 운석 떨어져 가지고 커다란 크레이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이제 대기가 없다면 그런 운석들이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지구 표면은 달 표면처럼 이제 그런 운석 충돌 흔적으로 이제 가득할 거고, 그럼 뭐 생명체도 제대로 남아나지 못하겠죠. 그 비근한 예로 이제 옛날에 공룡이 살았는데 이제 운석들이 이제 지구 쭉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공룡이 멸종했잖아요. 그래서 대기는 그냥 우리에게 뭐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부 천체로부터 지구를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는 게 뭐죠? 바닷물, 강물, 그리고 빙하죠. 이렇게 물과 얼음은 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데, 이것은 물하고 얼음은 에너지 평형과 생물의 생존, 기후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체는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다른 소, 말 이런 같은 동물, 그 다음에 나무와 같은 식물들 물 없이 살 수 없죠.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죠. 사람 같은 경우는 밥 없이는 한 40일 정도 살 수 없는데 물 없이는 2, 3일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물은 생명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바닷물은 지구상 온도의 변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권의 물 역시 상태 변화와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구 구성 요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기상현상에 의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비가 돼서 지표면에 떨어지면은요, 빗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에 흘러 들어가면 강물이 돼서 지표면 위로 흐르겠죠. 그렇게 흘러가면서 지표면의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침식작용에 의해서 강의 형태가 바뀌고 또 협곡이 만들어지는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강물은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바다로 흘러가겠죠. 강물은 그냥 강물, 물 입자가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치지 않고요. 육지에 있던 여러 광물질과 염류 등을 싣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이제 강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광물질을 공급받는 거죠. 친구 여러분들, 사해라는 호수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사해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있는 호수죠. 이 사해는 육지에 있는 호수지만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매우 짭니다. 하도 짜서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에 둥둥 뜨고 있죠. 사해물이 짠 이유는 사해로 흘러들은 물이 이제 염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염류를 공급한 강물은 햇볕에 증발됐고 호수에는 그 염류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은요, 사해에는 이제 염분 농도가 점점 증가해 가지고 결국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분 농도가 높아진 거죠. 해수가 민물보다 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육지에서 염류가 계속 공급되고 있고, 강물은 바다에 이제 다다른 다음에 증발돼서 다시 육지로 돌아갔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이제 점점 이제 염류가 소금기가 공급되니까 강이나 호수보다 높게 됩니다. 근데 바다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기가 워낙 크잖아요. 지구에서 이제 육지보다 표면적 바다가 더 크죠. 그래서 증발된 수분은 육지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많은 양의 수증기가 비를 통해서 다시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기후에 속하고 있죠. 또 크기도 바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해 염분 농도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또 바다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바닷물 쉽게 데워지던가요? 잘 데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름에 많이 바닷가로 해수욕 가잖아요. 잘 데워지지 않는 대신에 또 잘 식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추운 겨울에 이제 모래사장에서 이제 막 훈련을 받다가 이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목만 내놓고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목 위에 있는 얼굴은 굉장히 추운데 오히려 바닷물은 따뜻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몸을 담갔을 때 이제 얘기고요. 추운 겨울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위험해요. 사고로 바다에 빠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으면은 저체온증에 걸려서 생명에 이제 위험이 주어집니다. 바닷물이 육지에 비해서 쉽게 데워지지 않고 또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듯이 바닷물의 열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물, 즉 해수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모두에게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말들이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는데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왔어요. 친구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요.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경고하는 영화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투머로우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30-40년 전서부터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때 기후변화가 확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에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다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다도 계속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은 온실효과 계속되면은 바다도 조금씩 신압으로 데워지거든요.
수십 년 동안 바다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점점 되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수십 년 전에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닷물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데워지면은 이제 그거는 아주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겁니다. 그걸 보여준 영화가 이 투마로우인데, 그냥 요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영화 투마로우가 보여주지 않으면 또 다른 전혀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근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바닷물의 이동 속도는 어떠냐? 느리죠. 바닷물의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옮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 국가들, 여기 지도에 나와 있듯이 영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요, 위도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하고 비슷한 위도에 있는 나라는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남부 유럽, 이제 따뜻한 국가들이고요. 만주벌판이나 시베리아처럼 위도가, 여기와 이제 위도가 비슷하면서도 사람이 이제 죽지 않을 정도의 이제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멕시코 만류 덕분입니다. 멕시코만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이 멕시코 만류를 따라서 유럽까지 흘러가면은 미국의 플로리다, 멕시코 이 지역의 따뜻한 기온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 여기 아이슬란드 같은 곳까지 이제 전해지는 거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도요, 다른 지구의 구성 요소처럼 각 영역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은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기도 하는 거죠. 바위 틈 사이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사진에서 있듯이 나무가 이제 바위 틈 속에서 이제 자라고 있죠. 나무 뿌리가 바위 틈에 파고들면요, 이 나무 뿌리가 바위를 조금씩 이제 벌려놓아가지고 나무 벌려놓아서 결국 바위가 긴 시간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또 숲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지표면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녹색 식물의 광합성 활동은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죠. 광합성 활동으로 이제 산소가 생기잖아요. 이게 녹색 식물이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지구 대기 조성에 영향을 이제 끼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활동은 지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와 같이 주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좀 문제이긴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지키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각 지구계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구성 요소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지구과학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